안녕하세요, 김 선생님. 원래는 수업을 할 때 기초부터 가불병정, 무기경신 다 배웠다 하더라도 해야 되는 게 원칙이지만은 김 선생님이 어느 정도 됐을 거라고 판단을 하고 그냥 바로 실전으로 들어갔습니다. 다소 제가 하는 수업 방식이 좀 버겁더라도 따르셔야 돼요. 따르셔야 되고, 지금 김 선생님하고 지금 이틀째 공부를 해보니까 가장 문제점이 사주를 글자로 보고 계시다는 얘기예요. 글자. 사주를 자연으로 이제 보셔야 된다는 얘기죠. 예를 들자면은 이 임수 보이시죠? 시간에 임수. 이게 만약에 이 작은 개수가 몇 개가 모여야 임수가 될까요? 이 작은 셈이 또는 또랑이라고 그러죠. 우리 냇물. 이 개수가 몇 개가 모여야 임수가 되냐는 얘기예요. 비교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개수하고. 그만큼 큰 물로 받아들이셔야 된다는 얘기죠. 자연적으로 바다, 호수 있죠. 그 다음에 저수지물, 그런 큰 물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어마어마한 물을 느끼셔야 되고, 이 경금, 신금, 이거는 쇠 중에서도 작은 쇠 조각이 아니에요. 이거는 탱크 있죠. 탱크. 뭐 큰 가마솥, 어마어마하게 큰, 유달산 가보셨는지 모르지만 산에 있는 큰 바위 덩어리, 그런 거를 연상시키면 된다는 얘기죠. 자, 오화는 작은 촛불 또는 모닥불 정도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또 간목은 큰 나무, 우리 소나무 있죠. 큰 나무, 소나무. 또 산에 이렇게 뿌리를 받고 있는 큰 나무를 뜻한다는 얘기예요. 그런 크기, 연상을 자연적으로 연상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진토는 뻘땅, 질퍽질퍽한 큰 땅이라는 얘기죠. 진토는 큰 땅덩어리지만 질퍽. 그죠? 그 다음에 정화 역시 불, 작은 불이라는 얘기죠. 작은 불. 촛불이라든가 모닥불 정도. 사화, 큰 불. 태양같이 큰 불을 뜻한다는 얘기죠. 이런 거를 잘 연상을 해야 사주를 자연적으로 보셔야 사주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자연 말씀드리는 게 지금 김 선생님한테 말씀드리는 부분이 사주를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면 말이 안 터져요. 사주를 정확하게 판단하고 또 정확하게 강약, 조우, 또 각 오행의 질, 이런 거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사주가 정확하게 판단되고 그 다음부터 우리가 말하는 통변이 된다는 얘기예요. 통변. 그래서 좀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사주를 자꾸 자연의 연상을 한번 해보시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자연을 접하셔야죠. 아셨죠? 그래야 사주가 늦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제가 하는 방식이 상당히 좀 불편하실 거예요. 직접 말도 안 터지고 그런 부분이지만은 본인이 지금 알고 있는 모든 상식을 동원해서 제가 질문 드린 거는 답변을 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답을 수업 방식이 이건 이렇습니다, 저런 저렇습니다 방식이 아니에요. 본인이 깨달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본인이 가지고 있는 상식을 다 동원해서 이 사주를 파악을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자연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자, 질문 주신 것 중에서 그거는 나중에 하도록 하고, 문제는 아까 말씀대로 불기운과 물에 어떤 놈이 강하냐를 뜻한다는 얘기죠. 이 임수는 상당히 큰 물이에요. 더군다나 여기서 금생수를 제대로 받고 있다는 얘기죠. 또 요 신금 안에는 무토, 임수, 그 다음에 경금이 들어있는데 이 안에도 임수가 상당히 꾸물꾸물하고 있다는 얘기죠. 왜? 이 임수 안에, 신금 안에 임수가 이렇게 투관되어 있기 때문에
이 신금 안의 임수도 상당히 기력을 좀 발휘하고 있다는 얘기죠. 이 무토 성분은 거의 질퍽질퍽해서 물로 인해서 약해지셨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임수가 상당히 발달돼서 이 물이 더더욱 큰 물이지만은 더더욱 물이 왕해졌다는 얘기죠. 자, 이 물이 위에서 쏟아지고 있어요. 이 큰 물이 쏟아지면 이 촛불, 모닥불은 이거는 형체도 없이 사라진다는 얘기예요. 얘를 극하는 게 아니라 요 극하는 거는 세 발에 피다는 얘기죠. 거의 힘을 안 뺏긴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물이 경금에 생을 받은 물이 흘러서 여기까지 올지 오는데 이 나무가 살아있으면은 수생목으로 받아가지고 목생화로 이렇게 던져주면 좋은데 불행하게도 이 나무가 갑경충으로 깨져버렸다는 얘기예요. 나무가. 그러면은 이 물을 흡수할 나무가 사라져 버리니까 고스란히 이 진토한테도 가고 그렇지 않아도 질퍽질퍽한 흙에 물이 쏟아지니까 이 개수도 같이 합류해서 땅을 질퍽질퍽하게 만든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이 정화, 이것도 촛불이라고 그랬죠. 촛불은 바로 직격탄을 만든다는 얘기예요. 사화 역시 이 물에 직격탄을 받고 이 진토, 절벅절벅한 여기서 물을 먹은 진토한테 열을 뺏긴다는 얘기죠. 이 불이 힘이 없는 게 목생화가 안 되기 때문이에요. 이 불이 지속적으로 타오르려면은 땔감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땔감. 땔감이 뭐죠? 나무라는 얘기예요. 나무가 갑경적으로 사라져 버렸다는 얘기예요. 더군다나 이 큰 물이 이쪽으로 오면서 여기까지 흘러들어오면서 이거를 젖게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젖어버리게. 그러다 보니 나무가 젖은 나무가 뽀개진 거를 우리 김 선생님 젖은 나무 혹시 그 불에다 던져봤나 모르겠네요. 연기만 나지 않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오행을 한 개다 두 개다 보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 물이 얼마나 강하냐, 이 불이 얼마나 강하냐, 그거를 감지해야지 개수로 논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개수가 10개 있으면 임수하고 맞먹을까요? 그럴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만 여기는 금생수를 받고 신중에 임수까지 가세하다 보면 이 임수는 개수는 하나지만은 어마어마한 양이 된다는 얘기죠. 지속적으로 또 샘솟고 금에 쇠의 생을 받고 있기 때문에 말르지가 않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 이 물이 여기까지 연주까지 흘러들어서 이 불을 한 방에 꺼뜨릴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이 나무가 제대로 역할을 못해서 그렇다는 얘기죠. 아셨죠? 그래서 어떤 오행이든지 생을 못 받으면은 그만큼 힘이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정사해가지고 서로 힘을 주는 것 같지만은 이 물이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지만은 이 물살에 의해서 여기까지 흘러 들어와가지고 이 물까지 강타가 됐다는 얘기예요. 이런 거를 느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불도 많이 약해졌다. 더군다나 진토한테 힘을 뺏기고 이 보면은 불이 약하다 보면 사주 전체가 냉해진다는 얘기예요. 아까도 전 공부 시간에도 말했다시피 이 오화가 임수의 영향도 받지만 이 쇠라는 거 원래 냉한 성분, 냉한 기운을 갖고 있다는 얘기죠. 냉한 기운에도 이 찬 서리발 같은 냉함에도 이 촛불은 꺼질 수가 있다는 얘기죠. 아셨죠? 그래서 이 사주는 결국은 물이 장악을 해서 불이 밀리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오행 하나하나가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이 사주가 약간 약해졌다는 얘기예요. 강약에서. 약해진 이유가 힘을 빼가는 오행들도 많이 있지만은 힘을 빼가는 오행도 큰 물이 빼가지 갑경충으로 또 불이 빼가고 있지만은 결국은 문제는 뭐냐면은 이 흙이 불을 받아야 꼬들꼬들해서 흙이 힘을 받아서 이 토생금을 해준다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 물이 범람하다 보니까 흙이 약해서 토생금을 화생토를 못 하다 보니까 이 흙이 질퍽질퍽 흙탕물에 가까워지다 보니까 토생금을 잘 못하다 보니 이 사주가 약간 약해졌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이 흙이 약해진 이유가 불이 약해서 그렇다는 얘기죠. 또 그러다 보니까
이 불이 약해진 거를 보니까 물도 물이지만은 물을 막아주는 나무의 땔감이 더 약하다 보니까 불이 약해졌다는 얘기예요. 연속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하나하나, 오행 하나하나가 전부 역할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용신은 불 중에서도 이런 조그만 불보다 큰 불, 사화 이 정도는 돼야 용신급에 들어간다는 얘기죠. 기왕이면 큰 불을 잡아야 되죠. 그죠? 예. 그리고 희신은 나무. 또 흙도 한신이 아니라 여기도 희신이 된다는 얘기죠. 물론 역할을 안 하고 있지만. 그리고 물은 귀신. 그죠? 불 끄고 있고 온 사주에 이 물이 장악하고 있어서 물이 아주 흉신이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쇠는 왜 안 좋냐, 이 흉한 물을 생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녀석도 쇠도 나쁜 녀석이 됐다는 얘기죠. 아셨죠? 여기까지. 아무튼 이해가 안 된 거는 항상 질문을 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아셨죠? 그리고 질문 주신 거 답변 드릴게요. 지장간 안에, 오화 지장간 안에 여기 안에 병화하고 병기정이 들어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보자. 그 다음에 신금 안에 지장간에 무, 임, 경이 있다는 얘기죠. 이게 충돌을 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지금 현재 이 사주에서는 충돌이 없잖아요. 충이 없으면은 안에 있는 지장간이 튀어나오질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현재 이 입장에서 보면은 이 사주에서 임수하고 신금하고의 냉감에 의해서 이 불이 꺼졌다고 그랬죠. 그러면 병화, 정화는 거의 꺼졌다고 봐야 돼요. 충을 논하기 전에 이미 충을 할 불이 사라졌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지장간이 이렇게 아무 이유 없이 병화하고 임수, 요 안에 있는 임수하고 충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어떤, 예를 들어서 충돌이 일어났다. 예를 들어서 좌우충이 됐다든가, 좌우충이 됐다 그러면은 이 안에 병화하고 임수하고 아니면 정화하고 개수하고 이 자수 안에 개수하고 임병증, 정계충이 일어나지만 충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은 그냥 지장간에 있는 어떤 오행이 더 꿈틀꿈틀한다는 봐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병화하고 임수, 이거는 충이 일어날 수 없는 거예요. 그냥 극관계를 보셔야 된다. 지장간을 보실 때 전체 예를 들어서 오화가 병화, 기토, 정화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 중에서 어떤 오행이 꿈틀꿈틀한다고 봐야 된다는 얘기죠. 이 사주에서는 오화는 거의 꺼져버리기 때문에 한신이 되기 때문에 전혀 지장간이 있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아셨죠? 그리고 이 지장간 안에 있는 게 튀어나와가지고 충을 하려면은 충을 해야 튀어나온다는 거 아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냥 있는 상태에서 충을 논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 가신가 모르겠네요. 그 다음에 시지에 있는 정화 똑같은 얘기예요. 월지에 있는 진토 안에 개수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멀리 떨어져 그 충이 없는 이상은 충을 해야 튀어나와서 서로 충돌을 하는데 이렇게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지장간하고 옆에 있다고 충을 한 건 아니에요. 그렇다면은 이 지장간에 있는 어떤 오행들이 전부 충을 한다면은 난리가 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충은 이렇게 어떤 충이 있어야지. 예를 들어서 이 해수가 와가지고 사해충 해가지고 요 안에 있는 병화가 튀어나온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이 천간에 있는 임수가 임병충으로 깨진다든가 이런 거는 있을 수 있지만 이렇게 충이 없이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지장까지 튀어나와서 충을 하는 건 아니다는 얘기죠. 이해 가신가 모르겠네요. 예. 그래서 이 사주는 불이 물한테 완전히 밀렸어요. 아셨죠? 그래서 정확하게 이렇게 사주를 판단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아시고 질문 주실 건 질문 주시고, 자, 오늘 숙제입니다. 또 공부. 이 사주에 있는 살, 김 선생님이 알고 있는 살을 전부 다 표현을 글로 올려주십시오. 아셨죠? 이 안에 있는 김 선생님이 알고 있는 살을 전부 표시를 해주시고 그 살에 대한 얘기도 저한테
해주시면 좋겠네요. 아셨죠? 이해 안 된 거는 꼭 질문하셔야 됩니다. 아셨죠?